비바람이 몰아치던 15년 전 그날 밤, 그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건 빗물 섞인 가래침과 매몰찬 현관문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가족이라는 이름의 지옥에서 스스로를 지워야만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낡은 구두 밑창을 본드로 붙이던 그 초라한 청년은 이제 대한민국 보안업계의 거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수천억의 자산, 수많은 직원이 그를 우러러보지만 그의 가슴 속엔 여전히 그날의 빗소리가 흉터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희생은 숭고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성공한 사위가 다시 나타난 날 장모는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잡은 사위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죠. 과연 그날 밤 닫힌 문 뒤에선 어떤 잔인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제 그 긴 침묵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예식장. 천장에는 수만 개의 크리스털 조명이 별빛처럼 쏟아지고 복도마다 늘어선 축하 화환의 꽃향기가 코를 찌릅니다. 오늘 이곳의 주인공은 강금자 여사의 금지옥엽 외아들 상우의 결혼식입니다. 강 여사는 황금색 자수가 놓인 자색 한복을 차려입고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 하객들 사이를 누빕니다. 어머 사모님, 아드님이 장가를 잘 가네요. 라는 칭찬에 강 여사의 어깨가 한껏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입구 쪽 시계를 향합니다. 오늘 결혼식의 물주 역할을 해야 할 큰 사위 진혁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모님, 오랜만입니다. 여전하시네요. 어머, 자네, 왜 이제야 와? 사람 피를 말려도 유분수지. 돈 봉투는 챙겨왔지? 호텔 잔금 치러야 한다. 글쎄요. 오늘 제가 드릴 건 봉투가 아닐 텐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혁의 음성은 예식장의 소음을 단칼에 베어낼 만큼 차가웠습니다. 15년 전 낡은 점퍼 차림으로 장모의 눈치만 보던 그 사위가 아닙니다. 맞춤 정장의 실루엣은 단단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강 여사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이내 특유의 뻔뻔함으로 쏘아붙입니다. 이 사람 봐라, 말투가 왜 이래? 너 오늘 사고 치러 왔니? 진혁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예식장 안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식장의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15년 전 가장 처절했던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진혁은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야말로 가진 것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강 여사의 딸 수진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강 여사는 대놓고 진혁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고아 출신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 내가 감히 누굴 넘봐. 하지만 수진의 고집에 못 이겨 허락한 결혼 생활은 진혁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진혁이 첫 직장에서 받은 월급 200만 원 중 150만 원은 항상 강 여사의 몫이었습니다. 자네 같은 놈을 걷어준 게 누구냐? 이 정도면 자릿세 치고 싼 줄 알아. 강 여사는 사위의 월급날이면 식당으로 불러내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돈봉투를 가로챘습니다. 특히 비가 쏟아지던 진혁의 부모님.
제삿날 진혁이 조퇴하고 제사상을 차리려 하자 강 여사는 현관문 앞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밥 먹냐? 장우가 이번에 사고 쳐서 합의금 필요한데 제사 지낼 돈이 어디 있어? 진혁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자 강 여사는 문틈 사이로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근본 없는 놈은 제사도 사치야. 가서 상우 합의금이나 더 구해와. 그날 밤 진혁은 빗물에 씻기지 않는 수치심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자신을 지우고 유령이 되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진혁이 잠을 아껴가며 세운 보안회사가 성공가도에 올랐을 때 강 여사는 사과 대신 더 큰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전처럼 대놓고 구박하는 대신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무기 삼아 진혁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사고뭉치 처남 상우는 툭하면 진혁을 찾아와 형님, 이번 사업 진짜 대박입니다라며 돈을 뜯어갔고 강 여사는 뒤에서 아내 수진을 조종했습니다. 내 남편 돈 많잖아. 동생 길바닥에 나 앉게 할 거야? 너는 친정 식구도 아니니? 어느 날 저녁 강 여사는 진혁을 최고급 일식집으로 불러냈습니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건넨 말은 독화살이었습니다. 자네 회사 명의로 이번에 5억만 대출 좀 받아주게. 장우가 강남에 카페만 차리면 자네 본가 땅도 내가 찾아줄게. 진혁이 회사명의 대출은 배임이라 안 됩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하자 강 여사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누구 덕에 이 자리에 왔는데 고아인 놈 사람 만들어 놨더니 이제 와서 선을 그어? 그녀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다 들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실하게 쌓아온 진혁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처가를 외면하는 비정한 사위로 전락했습니다. 강 여사는 진혁의 사회적 평판을 인질로 잡고 그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거머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진혁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다시 예전의 순종적인 사위로 돌아간 척 연기했습니다. 강 여사가 부르면 새벽이라도 달려갔고 처남의 카드값 수백만 원을 묵묵히 결제해 주었습니다. 강 여사는 역시 밟아야 정신을 차린다니까라며 승전보를 울렸고 진혁을 제 집 머슴보다 더 편하게 부렸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그 굴욕의 시간 동안 차가운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사무실 불을 밝히고 진혁이 한 일은 강 여사와 처남이 저지른 모든 부당한 행위를 데이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사위 몰래 인감을 복사해 서류를 위조하려 했던 CCTV 영상, 아내 수진에게 남편 몰래 집 담보대출 알아봐라고 협박하던 녹음 파일, 처남이 유흥업소에서 진혁의 업인카드를 긁으며 했던 폭언들, 이 모든 것은 진혁의 개인 보안 서버에 차곡차곡 쌓여 하나의 거대한 폭탄이 되어갔습니다. 진혁은 스스로를 유령이라 불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유령. 그는 가장 화려하고 기쁜 순간에 이 모든 진실을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강 여사가 그토록 집착하는 강남 사모님으로서의 명예를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날, 바로 처남 상우의 화려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다시 현재의 예식장. 진혁은 하객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신부 대기실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그녀의 곁에서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시어머니 표정을 짓고 있는 강 여사가 있습니다.
진혁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 여사의 얼굴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너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나가, 당장 나가라고. 강 여사는 이를 갈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혁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신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축하합니다. 신부님은 참 아름다우시네요. 그런데 오늘 받으신 이 아파트 전세금, 우리 장모님이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신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강 여사는 진혁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듭니다. 손 놓으시죠. 장모님, 여기서 더 망신당하고 싶으십니까? 이 미친놈이. 너 오늘 여기서 죽고 싶어?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15년 동안 죽어 있었는데 여기서 더 죽을 게 있겠습니까? 밖을 좀 보시죠. 장모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관심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신랑, 신부의 연애 영상이 흘러나와야 할 대형 스크린에는 기괴한 문서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강 여사가 사위 진영 몰래 인감을 위조해 받은 억대 대출 계약서, 그리고 사위를 돈 나오는 머슴이라 비하하며 처남 상우와 낄낄거리던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사위놈 돈은 내 돈이나 마찬가지야. 걔가 고아 출신인데 우리 집안. 아니면 어디서 이런 대접 받겠어? 적당히 구슬렸어. 상우 아파트 잔금 치러야지. 강 여사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고성능 스피커를 타고 예식장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하러 온 하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인자한 사모님인 줄 알았던 강 여사의 본 모습이 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강 여사는 스크린을 가리려 허둥지둥 달려갔지만 이미 수백 명의 하객이 휴대폰을 들어 그 추악한 증거들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걸쳐 쌓아온 강남 사모님의 명예가 단 5분 만에 시궁창으로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랑 입장 차례를 기다리던 처남 상우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달려 나와 진혁의 멱살을 잡으려 합니다. 매영 미쳤어. 오늘 내 결혼식이라고. 당장 이거 안 꺼. 하지만 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우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챕니다. 상우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그 턱시도, 내가 탄 외제차, 내가 산 아파트, 그거 다 내 피눈물로 산 거다. 그런데 넌 15년 동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구나. 오히려 나를 호구라고 불렀지? 상우는 당황하며 강 여사를 바라봅니다. 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척 연기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사위가 장모를 죽이네. 없는 말 지어내서 집안 망신을 주네. 진절머리 나게 보셨을 그 특유의 불쌍한 척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스크린에는 상우가 유흥업소에서 진혁의 법인카드로 하룻밤에 수천만 원을 탕진하며 우리 매형은 돈 버는 기계야라고 떠들던 영상까지 재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아내 수진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옵니다. 그녀는 엄마 강 여사의 기세에 눌려 남편이 겪는 지옥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온 방관자였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엄마 강 여사를 가리키며 절규합니다. 엄마, 정말 이 정도였어? 내 남편을 사람으로 보긴 한 거야? 어떻게 사위 몰래 인감을 파서 대출을 받아? 어떻게? 내 남편을 머슴이라고 불러? 강 여사는 수진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합니다.
수진아, 다 너 잘 살게 하려고 그런 거야. 상우가 잘 돼야 너도 든든하지. 끝까지 반성 없는 엄마의 모습에 수지는 처음으로 남편 진혁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수진이 엄마가 아닌 남편의 편에 선 것입니다. 수지는 진혁의 젖은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떨굽니다. 진혁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지막 자비 없는 결단을 내립니다. 결혼식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신부 측 식구들은 사기 결혼이라며 파혼을 선언하고 식장을 떠났고 하객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예식장엔 싸늘한 정막만이 감돕니다. 진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는 강 여사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장모님, 그동안 제 명의로 받은 불법 대출과 가로챈 공금 총 12억 8천만 원입니다. 이거 당장 검찰에 넘기면 장모님과 상우는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하지만 제 아내의 엄마니까 마지막 자비를 베풀죠. 이 관계 단절 서약서에 사인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져간 돈 전부 포기한다는 포기 각서도 쓰십시오. 다시는 우리 부부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도요. 강 여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습니다. 탐욕으로 세운 그녀의 가짜 인생이 종이 조각처럼 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상우가 매형, 제발, 이라며 매달리지만 진혁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칩니다. 강 여사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15년간 이어진 노예계약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혁은 처가와 완벽하게 남이 되었습니다. 강 여사와 처남 상우는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 빚을 갚고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로 이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유령이나 머슴이 아닌 당당한 인간 이진혁으로 살아갑니다. 진혁은 아내 수진과 함께 부모님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15년 만에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올리는 술 한 잔. 진혁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부모님 사진 앞에서 웃어 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제 인생 살게요. 저 정말 열심히 참았고 이제야 제 이름을 찾았어요. 수진도 옆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사죄를 올립니다. 고난은 길고 어두웠지만 스스로를 지켜낸 용기가 그에게 진정한 자유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혁 씨 부부는 이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즐깁니다. 잃어버린 15년의 대가는 가혹했지만 그 끝에 찾아온 봄날은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내 영혼을 갉아먹으며 살고 계시진 않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당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